할머니 이런 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요즘 누가 길거리 야채를 사요? 더럽게 건물값 떨어지니까 제발 오지 마시라고요. 할머니 노망 나셨어요? 나는 길에서 야채를 판다. 야채를 팔던 길 앞에는 큰 건물이 있고 여러 회사가 속해 있다. 그런데 난 그 회사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나의 야채를 발로 뻥뻥 차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정장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 소라는 멈췄다. 안녕하세요. 실제 사연을 다룬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구독을 누른 후 다시 그 자리에 종 모양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그때 종 모양을 클릭해주시면 알림 창이 뜨게 됩니다. 그때 맨 위에 종 모양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의 영상을 늘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80세 김건주라고 합니다. 저는 2살인 연상 남편과 2명의 어여쁜 아들들을 잘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 남편과 아들들은 조상님의 벌초를 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끼리 부딪혀서 폭발까지 나며 큰 사고로 이어졌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어요. 매우 속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저희 아들들은 40살이 훌쩍 넘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일에만 매진하던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건축사업의 사장이었기에 일만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평소에도 똑똑한 머리로 재테크와 투자 주식에 아주 뛰어났어요. 남편은 투자와 주식으로 번 돈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권의 큰 건물 2채와 청담동에 있는 집 1채씩 사두며 노후를 계획하고 살았었어요. 아들들도 남편을 닮아 마찬가지였죠. 비싼 외제차들은 물론 서울의 작은 건물과 집 2채씩을 두며 투자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아들만큼 뛰어난 머리와 투자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전 못 배운 것도 많고 집안이 어려워 밭일과 뜨개질을 많이 배우며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야채와 수제로 만든 뜨개질 목도리, 장갑 등등 팔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냐고요? 사실 남편을 만났었을 때는 남편도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사실 건설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직접 노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였죠. 그러다 이렇게 설계까지 하는 사장으로 거듭났죠. 남편은 아들들을 낳고 난 후 형편이 매우 좋아졌지요. 남편도 형편이 좋아진 후로는 저에게 그만 장사를 하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전 밭일이 좀 재밌었어요. 제가 직접 심은 상추와 깻잎, 그리고 대파, 고구마, 감자 등등 사람들에게 맛보이고 파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좋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장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냥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남편과 아들들이 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았어요. 아들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제가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건물 운영이든지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돈에 관련된 일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밭일과 뜨개질 음식이었죠. 서울 건물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세를 내고 저는 세금 신고와 건물 보수공사만 신경 썼어요. 말 그대로 건물주인 거지요. 하지만 전 건물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건물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몇 달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건물에서 무슨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건물은 16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각종의 회사들이 세를 내며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품 회사, 공업 회사, 컴퓨터 회사 등등 여러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부터 3층을 쓰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겁니다. 사장님 화장실 배관이 고장난 것 같아요. 사장님 화장실 거울이 깨졌어요. 사장님 벽지가 계속 울퉁불퉁해지고 누래집니다. 라며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보수공사비를 크게 부풀려서 일부 금액을 횡령한다며.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대. 아예 공사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 저는 이 말들을 듣고 정말 그 화장품 회사가 수상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전 건물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가서 오히려 없는 지식으로 무시만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간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하니 의심스러워 건물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화장품 사장님을 직접 만나 보수공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망가지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사장님은 보수공사 영수증과 자세한 공사 내용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진짜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물 앞에서 길가에 야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갔냐고요? 건물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저를 자꾸 속이니까요. 증거를 내밀며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말합니까? 그래서 저는 잠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죄다 보안 절차가 강화돼 있어 들어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잠입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 취미이자 능력인 밭일을 해가며 수확한 야채들을 건물 앞에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제 건물에는 음식점들도 많고 주변에 상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나가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 회사 사람들은 담배를 제 건물 앞에서 피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때 타이밍을 맞추어 엿들으려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상추와 깻잎, 토마토, 고추 등등 팔기 시작했어요. 역시 젊은이들이 다니는 회사들이라 그런지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나가며 야채를 계속 팔았죠. 그런데 제 건물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2명의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제 앞에 서더니 야채를 쓱 쳐다보고 둘이 말하는 겁니다. 야채가 다 시들었네. 여기서 장사해도 못 버실 거예요. 라며 악담을 퍼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실 웃어대며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또 그 건물에서 젊은이들이 우르르 나오며 한 20명은 돼 보이는 것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보였는지 못 본 척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야채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밟고서 야채를 다 흩어지게 만들고는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을 봤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도 진전이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사 상사 욕이었지요. 그러더니 담배꽁초를 제 앞에다가 던지고 밟으며 버리더라고요. 저는 거의 이 젊은이들한테 유령 같은 존재였겠지요. 그리고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제 앞에서 담배 피는 것들 있죠. 알고 보니 제가 의심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애들이더라고요. 걔들은 남자 4명, 여자 2명 정도 됩니다. 항상 늘 회사 상사 욕만 해오다가 이제서야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해오더라고요. 야, 근데 사장 그 소문 있잖아. 일부러 화장실 타일이나 배관 망가뜨리고 건물주한테 자기가 공사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한다며. 엥 그걸 믿는 바보 건물주가 어딨어. 요즘엔 공사하는 거 다 수시로 건물주가 확인하잖아. 이 정도 크기의 건물주가 그렇게 바보겠어? 라며 떠들게 웃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 건물주다! 너희 사장 소문 진짜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니 얌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아니, 건물주가 아무리 보수공사 현장을 봐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에? 그게 뭔데? 그니까 바로 보수공사하는 수리공들이랑 사장님이랑 말 맞춰서 수리비를 확 올려버린 다음에 원래 수리비 값에서 빼서 둘이 5대5로 가져가 버린대.
뭐? 미쳤다. 어차피 사장은 건물주 부자인데 뭔 걱정이냐고 그러겠지. 그리고 뭐 아직 소문이니까.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지? 아, 근데 소문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게, 나 저번에 사장이 망치 들고 와서 화장실에서 타일 두드리는 거 봤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수리비를 3배로 불려 말하고 수리공과 사장은 5대5로 나눠 먹고 있었다니요.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 그 담배를 피던 젊은이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거 소문 아니지? 진짜지? 망치를 들고 화장실을 갔던 그날을 언제야? 바로 말해. 아, 뭐야? 할머니 미쳤어요? 야채만 팔다가 이제 진짜 제정신 아니신 건가? 아니, 그냥 치매신 건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소리쳐요? 라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6명 중 1명의 남자가 담배를 제 고추바구니에 떨어뜨려 살짝의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2달간 참아왔던 담배 냄새와 이것들의 험담들 때문인지 평소 같으면 별것도 아닌 일로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제 야채에 불이 난 게 그렇게나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내 야채에다가 뭐 하는 짓이야? 그것들은 지지 않았어요. 아, 할머니! 제가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그러게요? 할머니 여기서 일하는 거 불법이에요. 라며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 할머니 신고할게요. 신고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일하며 제 야채들을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야채 바구니를 발로 차며 제 야채들이 발자국대로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것들아 뭐 하는 거야 대체? 치매 걸린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요즘 누가 이런 곳에서 야채를 사 먹어요. 비위생적이게 라며 제가 직접 수확한 야채들을 욕하니 화가 나면서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말하려 했습니다. 내가 여기! 라고 하는 순간 저에게 정장 입은 키 큰 50대 남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임대인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야채 사려고 한참 봤더니 임대인분이셨네요. 이분은 저희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에서 일하는 대표님입니다. 그 꼭대기층 회사는 법률회사였습니다. 네, 맞아요. 변호사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저에게 임대인이라고 말하니 6명이 화들짝 놀래며 임대인? 이라고 동시에 외치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수확하고 나서 먹일 사람이 없는지라 팔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저희 회사 사람들도 다 샀을 텐데요. 라며 저에게 굽신거리더라고요. 사실 이 변호사님이랑은 이번이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건물주로 있었을 때 남편의 사업에 법률을 책임진 변호사님이셨죠. 말 그대로 남편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자주 돕곤 했지요.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제서야 상황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전 바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야채에 불 붙여놨어요. 라며 수그러든 모양이더라고요. 나 너희들이 한 말 다 들었어. 너희 사장이 보수공사 비용 3배로 불려서 말하고 남은 비용으로 수리공이랑 사장이랑 5대5로 나눠 가졌다며. 아니 그게요. 거짓말이에요. 장난 거짓말입니다. 라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다 들었잖아요. 그 애가 중요한 핵심을 말했던 걸 그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가 사장이 망치 들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 봤다며. 지금 당장 말해. 그때가 언제였는지 몇 시였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어쩌다가 났는지 정확하게 다 말해. 라고 하니 그들은 깨갱했습니다. 그들도 이 변호사님을 아는 모양이에요. 이 변호사님이 이 건물에서 제일 오래 있기도 했고 꼭대기층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걸 보면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게 한 달 전에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 망치를 들고 화장실에 가는 걸 봤어요. 라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변호사님이 저에게 제가 도울게요. 사모님, 일하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 화장품 회사에 이 담배 피던 6명과 변호사님과 함께 가였고 CCTV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건물주니 당연히 보여주겠지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CCTV 속에는 화장실 안까지는 안 나왔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은 적나라하게 보였거든요. 망치 또는 드릴, 삽 등등 부실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화장실을 고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고장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보려고 저런 잡동사니들을 가져와 임대인분에게 책임을 덜하게 한 것입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며 뻔뻔하게 변호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그럼 화장실 말고 회사 안에 있는 바닥과 벽지, 그리고 천장이 망가졌던 때의 CCTV를 돌려봅시다. 역시 나이스 캐치했어요. 역시 변호사님이에요. 결국 사장은 CCTV를 보여줬고 직원들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부시고 있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한 것도 모르게 섬세하게 부셔놨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장이 참 한심했어요. 회사 차려 벌어먹고 살지 사기 쳐서 벌어먹고 사는 게 한심했습니다. 화장품 사장은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임대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릴게요. 저희 건물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 이미지 망가져요. 제발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사정사정 빌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봐줄 생각 없고 수리공 어딨어? 라고 말하니 맞아요. 그 수리공 새끼가 거짓말 친 겁니다. 저보고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변호사님. 제가 당한 겁니다. 수리공이 투잡해보자고 먼저 제안하더니 이딴 사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라며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고 이 증거들과 목격자들을 토대로 변호사님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벌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품 사장한테 말했죠. 수리공이 먼저 제안했다? 라고 말하는 게 자랑이야. 너는 이 회사가 망해간다더니 별수를 다 쓰는구나. 저번에는 월세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는 아예 사기까지 정말 다채롭게 미친놈이구나. 라고 말하니 직원들이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 화장품 사장을 매우 싫어했으니까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웃다가도 멈췄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질 거란 생각이에요. 전 이 화장품 가게를 당연히 반드시 이 건물에서 쫓아낼 거니까요. 그렇게 이 싸움을 끝내고 변호사님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쉽게 잘 풀려나갈 거예요. 사모님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저 화장품 회사 때문이지 염려 마세요.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근데 의문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 물었죠. 그래요, 변호사님 원래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임대인분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빠르게 약 올린 거죠. 네, 역시 똑똑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큰 건물에서 제일 돈 잘 벌고 유명하다 보니 건물에 다니는 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일 거고 저를 임대인이라고 바로 부르면 딱 봐도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인 게 드러나니까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것들한테 된통 당했을 거예요. 라며 변호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품 회사를 건물에서 내쫓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다짐했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공부하고 증거를 잡자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60대에 이르기 시작하기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렵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수명이 100년이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항상 속으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집에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보다는 항상 법과 세상살이에 대해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노후살이에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마음 편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자식을 잃어 물어볼 젊은이도 없었고요.
물론 이번에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배워가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